법인 투자 전문가 우리 흑도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크에듀에서 법인 투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흑도 윤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으로 든든한 또 월세 통장 만드는 법, 그리고 월세라고 하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세금 부분일 거예요. 소득세 부분, 이런 거 부분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낙찰했던 물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진행될 물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 만에 1,000만 원 벌기, 한번 이 물건 설명해 주시겠어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초보분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 부동산 종류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소형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걸 투자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세법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지금 법인으로 오피스텔 매입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오피스텔 하면 오피스텔이 매매가 돼요? 임대가 돼요? 이렇게 할 건데 아마 그 부분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요? 탄현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로서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탄현역도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 역에서 굉장히 근접한 준신축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분양가는 1억 2,500인데 감정가가 9,7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감정가는 이미 빠진 상태로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네요. 네네. 그래서 9,7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9회차까지 최종 유찰이 됐습니다. 최종 7,300만 원까지 유찰이 됐는데 마지막에 수의 계약을 통해서 6,900만 원에 매수한 건입니다. 이게 신탁 공매로 매입을 한 건인데요. 신탁 공매요? 네, 그래서 방도 미리 볼 수가 있었던 거고 내부도 미리 그냥 확인하고 그럼 명도도 필요 없었겠네요. 명도도 필요 없고요. 명도도 필요 없고 잔금도 2개월씩이나 연장을 해서 할 수 있게. 잔금도 2개월. 공매가 괜찮다니까 여러분도 공매 꼭 아셔야 돼요. 가장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부입니다. 이게 내부에 방도 층고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이제 전용 한 6.6평 정도 되는데 혼자서 이제 원룸식으로 있기에는 안성맞춤인 그런 오피스텔 사이즈입니다. 네. 어쨌든 내부가 경공매 물건 치고는 아주 깔끔한 거예요. 지금 도배장판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바닥 반짝반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위치가 여기에서 탄현역에서 도보로 3분이네요. 219m. 네, 맞습니다. 역세권이네요. 일단은 위치가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경쟁호실을 조사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거는 다른 경쟁 오피스텔 대비해서 역세권에 가깝고 도보로 이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다른 오피스텔보다 거리적인 이점이 있었고요. 그렇죠. 얘네 지금 파란색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가깝고 일단 입지는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8년도에 준공이 된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그래서 다른 경쟁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더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지금 뭐 5년 좀 지난 거니까 이 정도면 거의 그래도 괜찮은 신축급, 준신축급에 속하는 겁니다. 다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고 20년.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지도 좋고 준신축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매입을 할 때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던 호가가 거의 1억에서 1억 1천 정도로 나와 있었던 물건입니다. 매물은 또 그러니까 1억 2,500에 분양받던 사람들은 아직 1억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중에서 지금 제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신축은 조심하라고 했는데 1억 2,500에 샀던 사람들은 어쨌든 1억 1,000대도 지금 뼈를 깎는 그 아픔으로 내놓은 매물 가격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신탁 공매로 샀던 사람들은 6,900에 사서 7,000, 8,000, 9,000에 사도 원래 분양받았던 사람들보다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수익 구간. 맞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을 얼마에 매입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최종 수익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제가 이제 보기 쉽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오피스텔은 반드시 법인으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어찌됐건 이거는 매입을 한 다음에 5개월 내에 단기 매도를 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세팅한 것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으로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하면 단기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은 50%입니다, 여러분들 세율이.
예, 근데 법인은 2억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9%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으로 보면 530만 원 대 790만 원.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요. 개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기본 공제를. 두 채, 세 채를 당해 내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저 기본 공제를 한 번밖에 쓸 수 없기 그쵸. 때문에 1년, 연에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예, 세후 수익은 법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 월세를 얼마에 났었나요? 아, 1000에 50만 원에 났었고요. 천에 지금 50만 원에 지금 임대를 6,900에 받아서 네. 6,900에 받아서 천에 50만 원 세팅을 했고 그래서 대출은 5,400만 원. 아, 대출 5,400. 네. 그럼 실제 돈 얼마 안 들어갔겠네요. 5,400 여기다 더할게요. 5,400 더하면 6,400이고 낙찰가는 6,900이니까 취득세 빼고 한 500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500 넣고 거의 949만 원, 1,000만 원 넣었으면 거의 200% 수익률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액 물건입니다. 소액 물건이고 공매로 받았는데 명도도 없이 그냥 바로 임대로 또 바로 나갔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임대는 저런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까우니까 1000에 50으로 바로 나갔고 임대 놓으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다가 매도를 했는데 매도까지도 또 수월하게 된 물건을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 단기 법인 투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든든한 월세, 방금도 500만 원 놓고 월세를 세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몇천 단위로 놓고서 한번 또 월세 세팅한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00만 원으로 매월 177만 원 월세 받기. 이 물건도 역시 예. 신탁 공매 물건입니다. 아, 공매, 신탁, 공매 물건. 자,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이것도 업무용 상가네요. 그죠? 예, 상가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탁 공매로 워낙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아니, 물건이 좋은데 왜 신탁 공매로 나와요? 라고 하겠는데 일단은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되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신탁 공매로 나와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이게 매력적인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좋은데 왜 나와요? 분양가가 비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건 설명해 주세요. 고양시 지축역 근처 지축역. 예, 지축역 근처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2층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2층 코너. 이 물건도 담보 신탁으로 시리즈 물건으로 쫙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 물건은 낙찰이 되고 남아서 흐른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물건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 걸 시리즈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계속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감정가가 12억 지금 720만 원인데 12억짜리가 지금 쭉 떨어져서 7억 1000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물건 스토리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입지와 특이한 임차인.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입지 자체는 네. 이제 지축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인근에 이제 세대 자체가 10,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1만 세대가요. 예, 굉장히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 원에 보시면 네. 그 가운데 상가가 모여있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아, 항아리 상권. 네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이게 다 지금 수요인 겁니다. 수요. 여기도 지금 배우 세대가 이렇게 풍부하고 이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상가가. 이런 상권을 항아리 상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상가는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임차인의 영업 능력만 괜찮다고 하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세대는 너무너무 충분하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임대차 계약이 맺어 있는데 보증금이 0원이고 월 임대료가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층 코너인데 보증금이 여러분들 빵원이에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도 다른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월 임대료는 450만 원. 일단 보증금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좀 꺼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네.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흐른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의 특성을 네.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까지 깊이 파본 사람만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만 세대 이상의 좋은 입지. 항아리라고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다 일로 와야 돼요. 다 이쪽으로 와야 돼서 항아리는 영업적으로 독점을 갖기 때문에 임차인이 괜찮은 아이템만 있으면 정말 항아리 상권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증금을 내지 않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에 대한 파악을 잘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시세 조사를 이런 걸 어떻게 해 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임차인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상가를 매입할 때
되는데 네.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전용 평당 단가가 시세보다 저렴한지, 세팅되어 있는 월세, 임차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적정한지, 높게 세팅되어 있는지 그렇죠. 요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시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2층 평당 임대료가 약 9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지금은 한 10.4만 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거의 9만 원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450만 원이 있는데 이 450만 원 시세가 적정 시세인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임차인이 나갔을 때는 또 새롭게 임차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때 원래 적정 시세라고 하면 이 물건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아니면은 빠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최초에 분양했을 때는 오버해서 이 시세를 높여서 세팅한 곳도 있습니다. 높여서 세팅하고 렌트 프리를 줘가지고 실제로는 그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를 하실 때는 항상 적정 시세인지를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흑도님이 파악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금 10만 4천 원인데 임차인이 지금 9만 원대에 임대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는 놀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또 세팅해서 풀었는지 엑시트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네. 7억 1,500의 낙찰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대출이 무려 94% 받았습니다. 야, 7억 1천에 받았는데 6억 7천. 거의 다 나왔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일반 담보대출은 네. 워낙 이게 감정평가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네. 담보로 인정된 대출은 80%를 받았고 일반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네네. 14%를 받아서 총 94%를 받았습니다. 야, 상가 90%만 받아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려 지금 94% 대출을 받은 역대급인데요. 예. 근데 이제 네. 더 놀라지 마셔야 되는 게 네네. 월 이자 자체가 네. 두 개의 이제 대출을 합쳐도 네. 평균 4.9%밖에 안 됩니다. 아, 이제 4.9%요? 네네. 신용이 좋으셨나 본데요? 예. 네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팅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래서 현재 세팅한 기준은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월 순 현금 흐름이 이자 다 내고 177만 원 정도 나오는 그림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상가 수익률 기준, 절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네네. 대출이 없는 기준으로 수익률이 7.55%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절대 수익률, 만약에 대출이 없다고 하면 7억 1,500 대비 지금 450만 원이라고 하면 7.5%인 거고, 네. 만약에 대출을 감안한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8,000 대비로 177만 원 받는다. 이거는 26.96%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박인 게 예금금리 만약에 4% 준다, 5% 준다 하면 밤새 줄을 서요. 그런데 이 상가 하나로 7.55% 세팅을 했고 8,000 대비로 매월 177만 원 받는 거는 26.96% 상품을 안정적으로 취득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25년 6월에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네. 기존에 이제 계약을 승계했기 때문에 네. 계약을 나중에 이제 갱신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정착을 하면 네. 10년 이상 쭉 가는 그런 임차인이다 보니까 네, 네. 25년 6월에 계약을 이제 다시 갱신할 예정인데 네. 임차인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네. 저희가 이제 상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5% 월세를 올리는 걸로 네,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472만 5천 원으로 월세를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네, 472만 5천 원. 이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2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177만 원에서 네. 현금 흐름이 20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네, 거고요. 200만 원 되고 네. 지금 레버리지 수익률은 무려 30%에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매월 받게 되는 수익률이 또 추가로 들어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지금 법인으로 하면 훨씬 더 또 절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저는 상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법인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상가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법인으로 세법상 너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 투자로 절세까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네. 이거를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를 나눠서 2년 이상 보유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년 보유로. 임대료를 450에서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증액을 한 다음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봤을 때 2층 상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네. 한다고 하면 매도가 6%로 매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개인은 세율이 38% 구간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이 9%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지금 매도가가 나왔는데 매도가가 7억 1000대에서 9억 4,500이면 매도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9억 4,500 현금을 넣었을 때 이분이 가져가는 수익률이 6%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4, 5%또 인하되면 더 낮아질 것인데 6%라고 하면 이 정도에는 만족하는 매수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를 6%로 잡아서 9억 4,500을 설정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 가액이 1억 9,700 정도가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1억 9,700에 대해서 38%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은 2억 미만이기 때문에 9% 세율만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후 수익을 따졌을 때는 개인은 1억 3,700을 지게 되는 거고 법인은 1억 7,700.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한 14개월 정도 가정을 한 건데 월세 수익까지 합친다고 하면 2억 이상 수익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월세까지 따지면 2억까지. 그러니까 7,900이 들어가서 정말 월세 수익 플러스 매매 차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 낙찰을 받아서 임대료를 적정 세팅한다고 하면 매매 가격은 훨씬 더 좀 상승되는 가격으로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기왕이면 더 절세하는 방법은 바로 법인으로 투자해서 월세 및 매매 차익을 또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공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해 행크를 24년 1월에 들어온 주부입니다. 3개월 만에 월세 240만 원. 제목이 아주 그냥 매력적입니다. 자, 물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월 달에 엑시트 4기를 시작으로 이제 처음 수강한 과목이 법인 초급반, 네네. 이제 법인 투자 스터디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네. 이분이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저한테 상담이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자기가 기존에 이제 분양받았던 상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시세보다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면서 네. 저랑 좀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경공매로도 우리가 상가를 매입을 할 수 있지만 금매로도 우리가 상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알려주고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일반 매매로 매수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자, 구매가 된 김에 여러분들 경공매가 아니라 상가는 상가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좀 좋은데 일단 일반 매매로도 경공매보다 또 저렴한 조건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투자가 되는데 이번에 사례는 일반 매매로 매수한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제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근처에 있는 상가고요. 네. 저렴하게 나온 금매 상가를 매입을 하게 됐고 네. 평수는 전용으로 100평 정도 나와 있는데 매매가가 7억 6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100평인데 7억 6천. 예, 그래서 평당 기준으로 755만 원에 나와 있는데 놀라운 거는 임대료가 8천에 450으로 나와 있지만 네. 기존에 5천에 4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올리셨나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네.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떤 리스크 부분을 점검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봐서 저는 보증금 자체가 임대료 대비 너무 작다. 그래서 보증금을 3천이든 5천이든 올렸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여기가 이제 어린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서 네네. 인테리어가 딱히 돈이 투자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임차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장기 계약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강조를 해서 이제 코칭을 해줬더니 이분이 가서 보증금을 5천에서 8천으로 연장을 해왔고 임차인하고 새로 계약을 했는데 10년 장기 계약을 해놨습니다. 아, 10년까지. 네. 임차인도 그 계약을 더 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임대인의 요구를 좀 잘 수긍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임차인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니까 제가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어린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 이제 임차인은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아, 축구장.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체인으로 여러 곳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영업 노하우도 충분히 갖고 계신 이런 임차인이기 때문에 사실 10년 계약을 하는 게 선뜻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영업장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놨다고 하면 월세 연체할 일도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영업력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네네. 주변에 이제 전용 평수 100평 되는 이런 역세권 상가를 구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한번 주변 입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화정역 위쪽하고 아래쪽이 있는데요. 네. 주변에 세대 자체가 네. 반경 500m에 1만 세대, 아. 1km 내에 3만 세대가 되어 있고 이제 이 물건을 결정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것은 임차인이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높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상가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임대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네. 평당 4만 5천 원 정도로 시세하고 유사한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시세랑 유사하다. 네.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은 시세보다 높게 해서 그냥 허위 매물로 상가를 딱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 임차인이 현재 내고 있는 그 시세가 임대 시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평당 단가도 네. 뭐 주변 실거래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동안 이제 임차인하고 장기 계약을 했는데 네.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네. 2년이 지날 때마다 5%, 2년이 지날 때마다 5%,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 조건을 처음부터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웅님께서 10년 계약으로 10년 동안 월세 못 올리면 아쉬울 것 같아요 했는데 10년 계약을 했지만 월세 올리는 것까지도 다 넣어서 5%씩 3%씩 넣어서 이거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다 냈기 때문에 있어도 지금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10년으로 월세를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상 조건도 넣어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냥 10년 영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450만 원 냈으면은 아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만 원 더 올리는 거는 학생 한 명만 더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영업을 잘하고 있는 임차인한테는 괜찮은 것인데 임대가를 올려갈수록 또 매매 가격까지 또 다 올려갈 수 있고 정말 지혜로운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간은 네. 보증금 8천에 450만 원. 그래서 절대 수익률은 7.94%. 대출은 이제 5억 4천을 받았는데 네. 일반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대출은 60에서 한 80%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출 받지 않았을 때는 7.94%가 나오고 대출을 지금 받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15% 수익률로 받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네. 네, 그런데 지금 8년 차가 됐을 때 최종 수익률도 한번 분석해 주셨네요. 네. 이 왜 8년 차라는 거를 분석을 했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지나면 5%, 또 2년 지나면 5%, 3% 해서 총 13%가 최종 올랐을 때 네, 5533. 네네네. 13%가 딱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기준으로 이제 오. 7%로 매도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네. 매도가가 약 9억 8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를 다 올렸을 때는 이거는 또 6%가 아니라 7% 잡았네요, 보수적으로. 예, 2층이 아니기 때문에 상층부기 때문에 2층보다 더 높은 상층이기 때문에 7%로 잡아줬고요. 지금 적정 매매 가격 이것도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9억 8천으로 잡았습니다. 9억 8천 했을 때 1억 8천 정도의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보유를 하고 네. 이제 월세를 계속 받으면서 나중에 8년 후에 매도를 했을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차익 1억 8천에 대해서 세율이 38% 구간인데 네. 법인은 아까처럼 2억 이하기 때문에 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죠. 법인은 2억 미만일 땐 9%, 개인은 38% 구간이어서 네.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후 수익을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세후 수익이 네. 매도 차익으로 발생하는 세후 수익은 뭐 1억 6천2백이 되는 거고요. 네. 법인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월세랑 합치면 네. 약 4억 2천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가 하나만 잘 사놓으면 상가에서 몇 억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월세를 조금씩 올려간다 하면 월세 수익률하고 임대 수익률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가 하나만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오래 갖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절세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천만 원으로 월세 세팅할 수 있는 추천 물건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 원으로 월세 100만 원 세팅하는 법 공개하겠습니다. 진행 물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상가 8억 4천인데 4억 1,400까지 지금 입찰 됐네요. 오, 평당가가 나오네요. 지금 네. 평당가 373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네요. 이 물건은 근데 4억대 낙찰 받게 되면 지금 임대료는 5천에 270만 원까지 놓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상은 이제 5천에 270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네네. 이것도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본 겁니다. 보수적으로 놓을 수 있는 금액이 5천에 270. 그러면은 최저가 대비로는 지금 8.89%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 최저가 자체가 373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공사비도 안 되는 그런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에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네. 일단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판단할 때 저는 이제 전용 평당 금액 그리고 임차 시세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는 편인데 네. 이제 주변에 나와 있는 시세가 전용 평당 6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373만 원이니까 네. 정말 저렴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층부에 있는 임차 시세도 2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2만 5천 원 정도 봤을 때 약
180만 원 정도 네네. 월세가 세팅이 가능할 것 네네. 같다라는 겁니다. 자, 현장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기존에 노래방으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물건이고요. 노래방이요. 예, 지금은 현재는 이제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노래방 하다가 임차인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퇴거를 했나 보네요. 요즘에 노래방이 장사가 진짜 안 돼요. 왜냐면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 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노래방은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입지가 형성된 곳에 있습니다. 현재 이 업종이 안 좋은 거지 입지까지 안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님은 어떻게 활용할 걸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이제 평수가 111평이나 되고 중간에 이제 노래방이 칸막이로 다 나눠 있기 때문에 111평. 예, 이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춘다는 거는 이제 자원적인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은 가장 만만한 게 사실 사무실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쵸. 이 노래방에서 사무실로 간다고 하면 급능력이 있고 이 사무실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 칸막이를 살려서 이렇게 사무실 공간으로 꾸며놔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이제 철거하고 임차인을 맞췄을 때는 평당 25,000원을 예상하지만 원래 분할을 하면 할수록 평당 월세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을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 투자로 25,000원을 3만원, 4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아까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월세 270만원을 350, 400으로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25,000원은 전체 111평을 통으로 임대했을 때 가격을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작은 평수로 쪼개했을 때는 평당 임대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노래방의 흔적을 좀 지우고 방음도 잘하고 조명도 좀 깔끔하게 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높은 임대료를 예상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수익률 분석도 한번 해보셨네요. 그죠? 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평당 2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5,000에 270 세팅을 한다고 하면 최저가 기준으로 8.89%의 절대 수익률이 세팅이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는 한 21% 정도. 낙찰가를 조금씩 이제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가를 이제 개인하고 법인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임차인을 세팅을 해놓고 1년 이내에 바로 매도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이 7,900, 법인과 마찬가지로 7,900인데 단기 세율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입니다. 그래서 50%를 반영을 했고 법인은 2억 이하기 때문에 9%만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세후 수익으로 비교를 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인 대신 법인은 7,10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세후 수익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흑더님 설명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예, 이 상가에도 매력을 많이 느끼고 아마 법인 투자에도 매력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흑더님께서 한번 또 지금 행크TV 분들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행복재테크에 가입한 게 2015년도니까 2015년 예, 거의 뭐 만으로 8, 9년 정도. 그때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아파트를 투자를 했지만 경매하고 상가는 이제 행복재테크에 와서 처음 배우고 저는 이제 다른 데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뼛속부터 행크인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공인을 모방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원을 가미한다고 하면 실패를 줄이면서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도 그래서 그동안 사무장님을 보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많이 배우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지만 여러분들도 성공인을 좀 잘 따라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 성공한 모델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법인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귀한 노하우 또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